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33번째 시간으로 황무지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황무지, T.S. 엘리엇. 국내의 한 무녀가 도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때 아이들이 무녀 당신은 무엇이 소원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난 죽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한층 훌륭한 예술가 에즈라 파운드에게 1. 죽음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했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국원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웠으니 여름은 소낙비를 물로 슈타른 베르가제를 건너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주랑에 머물렀다가 해가 나자 공원에 들러 커피나 마시고 1시간가량 짓거렸다. 내가 러시아 사람이라고요? 천만에 나는 리투아니아 출신이지만 순수한 독일인이에요. 어렸을 때 종영 태공댁에 유숙했었는데 종영은 나를 썰매에 태워 데리고 나간 일이 있었죠. 난 무서웠어요. 말이 꼭 붙들어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갔지요. 산에서는 마음이 편하지요. 밤에는 대개 책을 읽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갑니다. 이 엉켜붙은 뿌리들은 무엇인가 돌덩이 쓰레기 속에서 무슨 가지가 자란단 말인가. 인간의 아들이여 너희들은 말할 수 없고 추측할 수도 없어. 다만 깨진 영상의 무더기만을 아느니라. 거기에 태양이 내리쬐고 죽은 나무 밑엔 그늘이 없고 귀뚜라미에 위안도 없고 메마른 돌틈엔 물소리 하나 없다. 다만 이 붉은 바위 밑에만 그늘이 있을 뿐. 이 붉은 바위 그늘 밑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에게 보여주마. 아침에 내 뒤를 성큼성큼 따르던 내 그림자도 아니고 저녁 때 내 앞에 솟아서 너를 맞이하는 그 그림자와도 다른 것을 한 줌 흙 속에 공포를 보여주마. 바람은 가볍게 고국으로 부는데 아일랜드의 우리님 그대 어디서 머뭇거리느뇨. 1년 전 당신은 나에게 하야신스를 주셨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하야신스 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꽃을 한아름 안고 이슬에 젖은 머리로 밤늦게 하야신스 정원에서 나와 함께 돌아왔을 때 나는 말이 안 나왔고 눈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몰랐었다. 다만 빛의 한복판 그 정적을 들여다보았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바다는 황량하고 님은 없네. 후략. 감상. 작가가 이 작품을 발표한 의도는 전후 서구의 황폐한 정신적 상황을 조망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작가는 고대의 성배의 전설과 웨스틴 역사, 프레이즈가 연구한 생명의 원리와 그 부활에 관한 원형신화를 참조하였다. 엘리엇은 이 원형신화에서 빌려온 상징을 20세기 인류 문명의 황폐상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 고뇌를 보편적 의미로 확산하여 시를 비개인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첫 행의 암시적 직구에서 제시되듯이 삶이 곧 죽음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작가는 구원의 미래를 예견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시체에서 어떤 문명의 싹시 트고 꽃을 피울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통을 지켜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전통적 정신의 유산을 발견해내려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작가는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감상 2. 황무지는 정신적 메마른 인간의 일상적 행위의 가치를 주는 믿음의 부재, 생산이 없는 성, 그리고 재생이 거부된 죽음에 대해 쓴 시이다. 엘리엇은 이 시에서 전후 서구의 황폐한 정신적 상황을 황무지로 형상화해 표현하고 있다.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되고 있다. 진정한 재생을 가져오지 않고 공허한 추억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4월은 재생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재생을 요구함으로써 또한 잔인하다. 전체 내용을 통해 보면 결국 이 시는 성배의 전설이라는 원형상징을 이용해 20세기 인류 문명의 황폐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과거 전통과 현대의 접목으로 구원의 미래를 예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감상 3. 제1부 죽음의 매장의 표제는 식물신의 모상을 매장함으로써 재생을 기원했던 고대인의 풍요의 제식을 암시함으로써 영국 성공회의 매장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엘리엇이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죽음과 재생의 주제에 대한 집약적 표현이다. 이 시에서 에피그라프에 나오는 쿠미의 무녀는 그리스 신화의 예언가를 말한다. 그녀는 아이네스를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대가로 아폴로에게 불사의 특권을 얻었지만 어렸을게도 영원한 젊음을 요구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 결과 그녀는 늙어서 몸이 오그라들어 작은 항아리 속에 넣어져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범인 사울은 희망과 재생의 계질인데도 황무지 주민들은 겨울의 평화로운 죽음과 망각의 잠을 더 좋아하고 부활을 위한 꿈틀거림을 오히려 귀찮고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1년 이 첫 연은 초서의 컨테베리의 이야기의 첫 연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삭막한 봄의 풍경을 본 시인에게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2년 이 기억은 시인이 1914년 논문 준비를 위하여 간 독일에서 겪은 경험에 관한 것이다. 슈타른베르가제는 메넨 근처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고 이 시는 시인이 그곳에서 만난 리투아니아 출신의 여인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여인의 어린 시절이나 그 여인을 만났던 시인의 기억이나 모두가 행복한 과거의 경험이다. 이연 후반부의 평화로운 분위기로부터 시인의 의식은 갑자기 현대의 황무지로 초점이 바뀐다. 3년 이하 7행에 걸쳐 황야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거기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물도 없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형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다. 인간의 아들이란 성서 에스겔 2장 1절 인간의 아들아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나는 내게 말하리라 에 나오는 말로 시인은 이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 빠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을 현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시인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붉은 바위는 구세주 또는 성별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곳이 인간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묘사하고 있다. 황무지의 고난을 피하여 그리스도를 찾는 길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다. 한줌 흑석의 공포를 보여주마라는 말은 이 지상의 생명은 결국 실체 없는 흠망한 것이라는 뜻으로 시인은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의 의미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후의 여행에서 시인의 명상은 사랑의 장면으로 옮겨간다. 바람은 머뭇거리뇨는 바그너의 가곡 트리스탄과 이졸트에 나오는 말로 아일랜드 이졸트를 영국 서남쪽 코너의 마크 왕에게 싣고 오는 배의 선원이 남겨두고 온 자기 애인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행복하고 순수한 사랑의 노래로 히아신스 동상의 사랑 장면을 제시하고 그 황홀한 사랑이 생의 절정의 순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황홀한 사랑의 길에 찬물을 끼얹듯이 바다는 황량하고 님은 없네라는 절망적인 노래 소리를 대조시키고 있다. 앞의 인용은 돌연히 그 꿈이 깨어지고 황무지의 현실이 되돌아오는 절망적인 느낌을 준다. 기지에 넘치는 갑작스러운 병치의 효과를 할 것이다. 바다는 없네의 구절도 트리스탄과 이졸트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트리스탄은 이졸트와 간통했다고 붙잡혀 중상을 입고서 이졸트가 와서 그를 치료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졸트의 배가 오르는지 망을 보던 목동은 바다는 쓸쓸하고 말이 없네라며 서글프게 말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